선생님 그러면 강남구 신사동이 그 가와의 법인을 만들고 첫 번째 위치였어요. 그렇죠. 그 그게 1996년 예. 7월 14일로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 사실은 뭐 이사는 6월 달에 했지. 가와라는 이름 지을 때도 재밌었던 게 이 이름을 여러 개를 지었는데 다들 직원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딱 앉아 신문을 폈는데 지문이 찢어져 있는 신문지에 글자 2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찢어진 거지. 네. 가짜하고 와짜가 들어왔어요. 가와. 왠지 그 받침 없는 글자가 연속되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 가라는 건 집 가짜에, 와는 질그릇 와짜야. 질그릇 같은 집을 짓는 회사, 흙으로 돌아가기 쉬운 집. 이게 내 생각하고 좀 맞을 것 같다. 친환경이라는를 실천해 보려는 어떤 내 의지와 좀 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와 건축회로 이름 짓고는 누가 그 이름 뜻이 뭐냐고 물으면 뭐 경상도 말입니다.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이름을 지금 벌써 30년을 넘게 썼으니까 꽤 오래 썼지. 알파벳으로 하면 KAWA 이래 썼잖아요. 왜 GA를 안 쓰고 KA를 쓴 이유가 있어요? 코리아 아키텍트가 월드 아키텍트라고. 꿈보다 해몽인데. Y2K 시점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때부터의 가와의 기억이 저한테도 있으니까 인물들과 회사의 사정과 IMF 그 이전까지 이야기 제가 알기로는 현상 엄청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죽検상을 많이 했으면 2000년이 건축문화의 해인가 뭐 이렇게 지정되면서 전진산 소장이 건축 한 명을 뽑아가지고 개인전을 예를 주기로 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전시할 게 뭐 있지 했더니 꼼빼 떨어진 것만 다 모으면 충분히 전시를 하겠더라고. 골판지에다가 현상고무 떨어졌던 거 쫙 프린트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강남에 있는 김내연화랑이라고 거기서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를 보고는 한양대학에서도 전시 한번 하고 지방에 뭐 호수대학에서도 전시도 하고 경상대학에서도 전시를 하고 했었는데 금년에 전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주로 이제 공모했던 계획안 중심의 전시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지어진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 세월을 이렇게 쭉 한번 다시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모으고 싶더라고요. 그 시기를 같이 했고 밤을 같이 샜던 그 얼굴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 건축이 중요한들 사람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 했던 작업보다는 그 작업에 얽힌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추억을 소환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서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때 가와에서는 그거 안 했어요? 뭐? 왜 1999년 그 12월 31일에서 2000년 넘어가게 되면 밀레니엄 버그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끊어야 되니 그 사태는 없었어요 그때? 소장님은 컴맹이었으니까 모를 거고. 그때 당시 나를 회상해 보면 그게 나의 뭐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어. 뭐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나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그 당시에는 네. 오늘은 집에 갈 수 있을까? 야, 오늘은 집에 가서 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였지. 공모를 할 때는 하루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일은 없었지. 근데 그 열심히 하는 방향이 좋은 걸 만들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당선돼 볼까에 더 초점이 컸겠지만 그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던 것이 끝나고 나서는 늘 후회가 남고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자책도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뭐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허망함 같은 것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허망함도 남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왔을 때가 딱 그 IMF 딱 직전이었을 거예요. IMF 딱 직전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가와도 인원을 더 뽑을 생각은 없었던 걸로 들었는데 뽑으신 이유가 뭔지가 제가 여태까지 소장님하고 인연이 지금 거의 한 2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는데 왜 뽑으셨나? 내가 왜 그랬지? 사실은 내가 냉철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정이 우선하고 접근한 태도도 좋았고 포트폴리오도 괜찮았고 아깝기도 좀 했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때 뭐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한 해 한 명씩 어딜 취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도 받아줄 데가 없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내가 받으면서 에휴 일 하나 더 만들어 보지 뭐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받았던 거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일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 한 4명 뽑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몇명 지원을 안 한 거 아니야? 그 정도를 베푸는 거지. 사무실에는 항상 일이 있었어. 그게 돈이 되는 일이든 아니든 항상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면 와서 밥 한 번 얻어먹고 나면 그때 나왔던 게 뭐 밥값 해야지 이러면 이제 저녁에 붙잡혀 있는 거야. 저녁에 붙잡혀서 뭐든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와. 자연스럽게 와서 또 그 다음날 또 뭔 일을 또 하게 돼. 오면. 난 쟤는 기억나는 게 그거 말고도 면접 보러 가지 않았어. 아파트 하는데 면접 보러 가지 않았냐 너? 잠시 다니다 아니 말았어. 그 얘기는 하루 만에 그만 그 반나절 만이가 끝내고 나왔잖아 너. 네, 입사 3시간 만에 그만두고 나온 데가 있어요. 아, 지랑 안 맞다고 그만두고 나왔대. 그러고는 다시 왔어. 그리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사실은 내가 인력을 데리고 있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경제적으로는 한 번도 넉넉했던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든 살아와줬다라는 것이 나는 너무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죠. 평생을 이렇게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은 먹고 산다는 일만큼 더 소중한 건 없는 거지. 늘 하는 일이 좋은 디자인, 뭐 멋진 집 만들고 그게 아니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런 걸 주변에서 볼 때는 그냥 낭만적으로 보였나 봐. 저 사람 멋지게 산다, 재미있게 산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늘 발버둥 치고 살았고 때로는 비굴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기본적으로 산다는 것 앞에서 난 다 용서될 수밖에 없는 어떤 태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러긴 한데 앞으로도 그리 살아야 되나? 늘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살았어요. 그때 저기 Y2K 때 하루 일과가 어땠어요? 진군이 형은? Y2K 때 97년 12월에 입사를 하고 98년 4월에 결혼을 했잖아. 했는데 1년 동안을 떨어져 살았지. 주말마다 이제 와이프가 올라오는 거야. 와이프가 이제 일요일 날 내려가고 나면 이제 자고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잖아. 출근을 하면 집안일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한 상태에서 토요일 날은 네.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일찍 가야 되는 거지. 일찍 가서 대충이라도 정리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야. 내 머릿속에 지금 있었던 거는 월요일 출근하는 거. 그 다음에 금요일에도 토요일에 들어가서 정리하는 거. 그 안에는 뭐 특별할 게 없었어. 사무실 가면 매번 꼼꼼하고 있지. 꼼꼼하고 있으면 더디 모양이 필요하면 더디 모양 만들어드리고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평면 나오면 평면 가지고 이제 내가 대충 이제 머릿속에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고민했다가 인면도가 2장이 딱 걸어지면 모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내면을 다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끝날 때까지. 두 면을 딱 붙이고 나면 마지막 면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물어가면서 이거 이렇게 가면 돼요 저렇게 가면 돼요 라고 해서 만드는데 항상 그때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수정이 들어오는가 그러면 우리가 제출하기 전까지 계속 수정해. 최영찬 실장님이 계실 때는 최영찬 실장님이 자 아침까지 오늘 제출이야. 그럼 아침까지 이제 케이스 이제 씌우기 전이야. 그럼 아틀 케이스 씌우기 전에 최영찬 실장은 이제 다 만들었다고 자기는 이제 자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엄청 민감하거든 이분이. 그렇게 싸우면서도 수정을 시켰는데 내가 딱 들어가고 나서 내가 이제 조금 하니까 야 이거 좀 수정해라. 이거 이제 최영찬 실장 자고 있는 동안 내가 열심히 수정하는 거지. 그때 1년에 현상설계 한 몇 개 정도 제출을 했어요? 많이 했을 때 내가 셌을 때가 내가 16개까지는 셌었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게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동안 200개는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면 300개 더 했을 것 같아. 독한 놈이 회사 대표였구만. 그럼 그때 형이 있을 때 멤버들이 어떻게 됐죠?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소장님 밑에 강계숙 실장님, 변정석 차장, 과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부산분 그분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동욱, 정은숙, 성은경 저 있었고 요렇게 7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건이라는 애도 있었을 거야 짧게지만 그 몇 명 기억나는 애들이 있는데 아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숫자가 좀 됐어요. 우리는 좀 됐고 개업하는 날부터 우리는 선물도 한국 도자기에서 턱 접시 예쁜 거 시키고 직원들의 양복 한 벌들 착 입히지. 개업하자마자 바로 폐업 발표했는데 첫 공모가 당선이 된 거지. 지금 생각하면 꽤 큰 게 되지. 덕안구청사 그게 면적으로 치면 거의 5천 회배가 넘는 사이즈니까 그 이후에 그보다 큰 건물을 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그때 아픔들이 이렇게 되새김질이 되는데 그 관청사 건물로서는 조금 시대를 앞선 건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봐도 좋아.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가와라는 이름이 되기 전에 안건 건축사 사무소라고 할 때 당선됐던 게 이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경남 산림박물관이 당선됐어요.
나 너무 슬퍼서 이야기가 참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어가지고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묻어 두시는 걸로 하시죠.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마포로 옮겼죠. 그렇지. 그리고는 폴란드전 할 때. 네, 아유 이사짐도 내리지 않고 텔레비전 켰잖아 우리가. 짐만 안에 쌓아놓고 저기 붉은 악마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보고는 다들 술 취해가지고 안 들어갔지. 우리가 이제 정리 안 되는 삶을 사는 게 옛날에 여행 가면 필름 비싸니까 이렇게 가면서 진짜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찍는데 맞아요. 요즘은 옛날 사진이 공간이 그랬죠. 마구 찍으나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결국은 안 찍은만 못하고 남는 게 없어. 그리고 찍었다라는 순간 우리는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남겨두질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깊게 들여다보는 태도를 자꾸 잃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동망건서 행만리로라는 말이 있는데 선비는 망건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아마 배움이 이렇게 독서와 여행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건축가들에게는 뭐 여행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공부 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찾기 힘들겠네요. 저 그 자막 넣으려 그러면 한자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면지는 그렇게 쓰시면서 장비를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맨날 아이패드 있으니까 아이폰 사야 되나? 그리고 잘 못 쓰니까 그럴 거야. 누군가 옆에 잘 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